만약 책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면 독서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그동안 읽었던 책 내용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읽은 책인데 그 내용이 기억 안 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항상 책을 다 읽으면 중간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랑 끝은 가물가물하게 기억났지만 책을 덮고 나면 중간 부분은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난독증인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 깨달았죠.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서량이 아니라 책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책 내용을 절대 까먹지 않는 특별한 독서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때 교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독서법이니 여러분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을 떠올리지 못하고 책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 독서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책 클루즈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강렬한 인상, 다른 하나는 반복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인간의 기억력은 극대화되죠. 우리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다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기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걸 전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국가나 어디 연구원에서 모셔갔을 겁니다. 아무튼 평범한 우리 뇌는 기억의 한계로 생존에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만 습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지식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그 지식을 평생 기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는 책 내용을 절대 까먹을 수 없는 5단계 독서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단계는 독서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 목적이 있어야 독서 효과를 100%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야지 혹은 저도로 타야지 하면 자칫 목적지에서 멀어지니까요. 따라서 목적 없는 독서는 그 효과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밑줄 긋기입니다. 그냥 밑줄 긋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골라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을 추릴 수 있죠. 책을 읽다가 중요한 문장과 그 근거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읽고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에 볼펜으로 밑줄 긋는 겁니다. 책의 핵심 내용 중 내 인생에 적용할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과 아침 루틴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 특성상 미라클 모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아침 루틴 내용에만 밑줄 그으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 세 번째 단계는 핵심 내용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고르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볼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노트에 옮기는 겁니다. 단거나 작업인데요. 어떤 정보를 얻고자 책 전체를 다시 읽는 건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트에 요약해둬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단거나 노트 공백에 실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웃풋 없는 독서는 텅 빈 강정에 불과한데요. 만약 아침 루틴 관련 내용을 독서에 옮겼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지 계획표를 짜는 과정입니다. 이상 5단계 독서법입니다. 책 읽는 것을 넘어 핵심 내용을 실천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비법이죠. 이렇게 독서하면 장기 기억 발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뭐였죠? 맞아요. 하나는 강렬한 인상, 다른 하나는 반복이죠. 내용을 추리고 이를 반복해 실천함으로써 우리 뇌의 기억 체계에 발맞춰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서를 해도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독서법을 알려줘도 독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알려주겠습니다. 다음을 잘 듣고 혹시 나는 아닌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글자 한 문장을 곱씹어 읽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300~400쪽짜리 책을 정독하고 모든 문맥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죠. 정독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이런 음미하는 독서에도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뇌의 기억력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을 100% 정독하겠다는 마인드는 우리 뇌의 기억력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는 밥그릇인데 여기에 양동이만큼 물을 담으려 하면 물이 담기겠어요? 이건 물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막겠다는 건 단 한 곳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겠다는 건 책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정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볍게 읽어보자는 마인드로 독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책이 안 읽히면 때로 책을 바꿔보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부분이 아니라면 과감히 스킵도 하면서요. 두 번째는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나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말인데요. 이건 독서법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책 내용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번 실천하는 게 낫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엄마하고 TV를 보고 있을 텐데요. TV에는 여자 아이돌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나도 젊을 때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했죠. 젊은 시절 엄마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장롱 속에 있던 앨범을 찾아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 스타일이 다르지만 제가 당시 남자였어도 예쁘게 봤을 엄마 모습이었거든요. 만약 엄마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엄마 말을 믿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책 내용을 실천해보지 않는다면 책에서 말하는 독서 효과를 실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제시한 독서법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지 않으면 독서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책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한 지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독서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독서의 중요성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 내용을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기성세대의 문제죠.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5단계 독서법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편하게 읽으면서 나에게 중요한 부분과 필자가 강조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밑줄긋습니다. 그리고 밑줄긋은 부분만 다시 읽으며 이건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겠다는 부분을 볼펜으로 밑줄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아웃풋을 내야 합니다. 노트에 책 내용을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책을 읽으면 금방 까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 공부하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 내용을 단거나 했고 외워질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에이다 전 대표인 현승원 님도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독서법 관련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혹여 따라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까봐 영상 제작을 망설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만큼 제 독서법이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나 책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앞에서 언급한 5단계 독서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여러분만의 독서법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